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2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의 거래의 회계 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월 15일 거래 2개가 제시되었고요. 자산의 증가 감소를 물었다.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에서 출제되었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붕괴를 그려보고 답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상품 9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외상으로 잔액을 하고 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자, 키포인트.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낸다가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봅시다. 차변 상품이라는 자산 90만 원이 생겼고요.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없앴다고.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을 50만 원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상품을 사왔다라는 거래고요. 두 번째, 거래처 직원과 식사 후에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수익 비용 중에서 비용 항목에서 판매 관리비에 있는 접대비 계정 과목 쓴다. 접대비 금액은 안 나와 있다. 일정 금액. 현금 일정 금액. 자, 여기서 당좌 자산의 감소 맞네요. 2번 재고 자산의 감소가 아니고 증가네요. 바로 답은 2번. 답은 2번 찾았다. 나머지 답 봅시다. 유동부채의 증가, 유동부채 외상 매입금의 증가, 대변이다. 맞네요. 그러면 판매관리비인 접대비의 발생, 왼쪽이다. 맞습니까? 예, 맞다. 그러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붕괴로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래 내용은, 자, 차변에 인출금이 있고 대변에 현금이 있다. 10만 원씩. 자, 이 어떤 붕괴입니까? 인출금이란 개념값을 묻는 문제죠. 그럼 우리 회계 처리 중에서 자본 중에서 인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인출금은 우리 기업을 가진 기업주가 자본금을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기중에 자본금을 빼가면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차변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회사에 있는 현금을 빼갔다는 거죠. 10만 원만큼. 대신 인출금으로 차변에 기록하자라는 겁니다. 10만 원으로. 자, 어떤 거래입니까? 3번. 사업주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다라는 붕괴가 되겠습니다. 3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문제 3번. 장원 상사는 2015년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36만 원을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2015년 기말에 보험료에 대한 결산 정리 붕괴로 올바른 것은 어디서 출제됐습니까? 우리 회계 처리 중에서 기말 수정 붕괴에서 출제됐네요. 전형적인 문제다. 기말 수정 붕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비용을 1년치 비용을 미리 준 거, 성급 비용에 관한 회계 처리에서 대해서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자, 1년치 12개월치 보험료가 36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라고요? 3만 원 되겠네. 3만 원. 자, 한 달에 3만 원 꼴로 보험료를 내는 건데 1년치를 10월 1일 날 다 냈대요. 근데 36만 원에 대해서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10월, 11월, 12월 단기에는 3개월분에 대해서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 9달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는 거죠. 차변으로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니까 9개월치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자, 9개월치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3, 9, 27, 27만 원 되겠네요. 27만 원이란 보험료 27만 원을 줄이면서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대신 선급 보험료라는 자산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문제 4번.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은행 차입금 이자가 자동 이체되었다.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가 바른 것은, 자, 이것도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 물었습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차입금 이자,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준다.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 계정 과목에 넣어야 되겠죠. 자, 금액은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분계를 한번 적어볼까요? 차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차변에 기록한다. 대변에 우리 보통예금이란 우리 자산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산이 감소되었으니까 보통예금 일정 금액. 그러면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되겠네요. 거래 판례서에서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번. 자, 문제 5번.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가와 관련이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자산이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말한다. 재화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에게 받을 돈, 채권이 뭡니까? 남에게 받을 돈, 그것도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채권, 남에게 받을 돈, 대표적인 계정 과목들 뭐 있었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배웠던 거 정리했습니다. 우리 당좌 자산 회계 처리에서 수취 채권, 지급 채무 하면서 우리 정리를 했었죠. 여러 가지 채권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다루던 계정 과목들 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뭐 있었습니까?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채권, 그걸 뭐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아,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는데 금액이 너무 컸다는 거지. 그냥 단순 외상으로 하기 부담스럽다. 뭐 어음을 받았다는 거죠. 어음을 상대방으로도 받았다. 나중에 만기가 정해져서 만기 때 돈으로 받겠다라고 약속하는 의미로 어음을 받았다고. 그럼 뭐 받을 어음도 채권이었다. 또 이거는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 즉 상품을 사고 파는 활동이었고, 그 외의 활동,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사용하던 건물을 팔았다. 근데 현금으로 금액이 크니까 다 받지 못하고 일정 부분은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중에 줄게 저쪽에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뭐 나중에 받겠다. 미수금이란 계정 과목 썼다는 겁니다. 미수금도 채권, 대표적인 채권. 그리고 이거는 거래에서 생긴 외상 거래였고, 그거 말고 우리가 돈이 조금 여유 자금이 있었다는 거죠. 여유 자금을 남에게 대여해 줬다. 금전 대차 거래라고 하죠. 그런 걸. 금전 대차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대여금,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나눌 수 있겠죠. 대여금, 이런 항목들이 대표적인 채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채권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나열된 거. 자, 현금, 상품 아니네, 둘 다. 건물, 미수금 맞지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뭡니까? 자산, 눈에 보이는 재화에 해당하겠죠. 유형 자산이니까. 단기 대여금, 외상을 지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선급금, 차량 운반구. 선급금도 사실 채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나중에 줘야 될 거를 미리 줬다는 거죠. 그럼 뭐 나중에 줘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어느 면에서 채권의 성격도 약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차량 운반가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비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채권이 다니다가 키포인트, 답의 결정적인 답이 되는 문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책대로 정리한 게 제일 클리어하겠다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대여금 정도가 대표적인 채권이었구나 라고 정리하면 그게 더 좋겠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문제 6번.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자, 거래 내용을 제시하고 거래 판요소 결합관계를 묻는 문제 또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1번 분계, 1번 거래 어떤 겁니까? 비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줄이면서, 대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줄이면서, 일정 금액을 줄이면서 대신 비품이라는 자산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습니다. 2번, 외상 매입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우리가
외상으로 샀나 봐요. 물건을 사가지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주면서 대신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대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또 증가했다는 겁니다. 봅시다. 자,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없애주면서 대신 지급어음이라는 또 다른 부채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부채인데 이름만 바뀌었다, 대체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3번 발생된 차입금 이자를 차입 원금에 가산하다. 자,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돈을 차입해 왔으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꼬박꼬박 이자를 줘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예를 들어 10만 원 이자 비용 해서, 이자 비용이 뭡니까? 차변에 기록되는 부채 그 비용이란 겁니다.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번에 돈이 이번에 없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원금하고 같이 줄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은 이자 비용 줘야 되는 돈이 생겼으니까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차변 이자 비용 일정액을 인식할 때 대신 현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주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좀 돈이 없나 봐. 나중에 원금하고 같이 줄게. 부채, 차입금이랑 부채가 더 늘어난 거죠. 나중에 같이 줄게, 한꺼번에 줄게 했다는 거죠. 그럼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제시 안 됐으니까 그냥 차입금이라고 표시할게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부채의 증가, 비용의 발생 맞다는 겁니다. 자, 4번 채권자로부터 매입 채무를 면제받았다. 자, 우리가 매입 채무가 뭡니까? 대표적인 매입 채무가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이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외상 매입금으로 합시다.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외상으로 사가지고 저 A 거래처에 10만 원 줄 게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 줄 거를 저쪽에서 면제시켜 줬대. 안 줘도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부채를 없애면서 외상 매입금 이런 부채를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면서 대신 그쪽에서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 수익이죠. 고마운 거죠. 그럼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항목을 인식한다. 수익 항목을 인식한다. 자본이 아니고 수익의 증가, 부채의 감소 되겠네요. 자, 굳이 채무 면제이익 우리가 영업의 수익 비용에서 배웠지만 계정 과목 이름이 몰라도 문제 맞추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거래 판례서에 대한 원리만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였다. 자, 4번이 답이었다. 자, 문제 7번. 다음의 괄호 안의 금액이 잘못 기입된 것은, 자,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겁니까? 기초자본, 기말자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수익, 총비용 주어졌다. 기초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은 기말자본이 된다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굳이 출처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일장에서 배웠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에서도 나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에서 자본 쪽에서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주 묻는 이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묻는 것 자체가 괄호안의 금액이 맞는가라고 물었지만 결국은 그 관계를 알려면은 어쨌든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당기순이익이 14만 원. 1번 문제. 20만 원에서 14만 원 더했는데 34만 원 맞냐? 아, 맞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15만 원에서 14만 원 빼면 얼마? 당기순이익이 11만 원이라는 겁니다. 7만 원에서 11만 원 더하면 18만 원 맞냐? 아, 맞다. 2번도 맞다. 그러면 33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21만 원이네요. 21만 원. 42만 원에서 21만 원 더하면은 63만 원 돼야 되는데 65만 원. 아, 그러면 3번이 틀렸네.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확인차 한번 해볼까요? 22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19만 원 되겠습니다. 기초자본 21만 원 플러스 19만 원은 40만 원 맞냐? 맞다. 그러면 3번이 틀렸네. 답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8번.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
계정광학별 회계 처리에서 각 계정의 분류 쪽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자산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자산은 크게 뭘로 나눕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에서도 우리 설명이 되었는데요. 자산은 일단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개로 나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개로 나누었다. 비유동자산은 네 개로 크게 나누었다. 첫 번째, 투자 목적으로 산 자산이 있다. 투자자산. 눈에 보이면서 영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무형자산. 나머지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비유동자산이다. 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유동자산, 즉 당좌자산,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자, 비품, 바드럼 중에서 비품은 뭡니까? 유형자산. 1번은 틀렸네요. 바드럼은 당좌자산이고 상품, 선급금. 상품은 어디? 재고자산. 선급금은 먼저 나중에 내야 될 돈을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 당좌자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확인해 볼까요? 3번 건물은 유형자산.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 현금은 당좌자산.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건물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금처럼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서 줄게 우선 보증금을 내라 라는 거 우리가 보증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면 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9번. 다음 거래 내용과 회계 처리가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거래 내용 보니까 어디 우리 결산 때 거래에 대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산 절차에서 배웠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봅시다. 중요한 관계는 기초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재무상태표가 자산이 100만 원, 부채 50만 원, 자본 100만 원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때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100만 원 창출되었고 발생했고 비용이 70만 원 생겼다라고 보면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30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고 당기 순이익의 왼쪽으로 집계된 당기 순이익이 기말의 자산이 자 이게 150만 원이 되었어야 되네요. 150만 원에서 당기 순이익만큼 한 180만 원 늘었다고 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자산이 180만 원 되었을 것이고 부채는 그대로 50만 원. 자본이 기초에는 그대로 100만 원 있었지만 당기 순이익만큼 늘어나 당기 순이익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말의 자본이 플러스 30만 원 돼서 130만 원이 된다라는 게 우리의 전체적인 회계 순환 과정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숫자가 자 이때 어떻게 기말 결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기말을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들을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할 때 자 여러 가지 수익 있습니다. 매출도 있고 뭐 이자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 항목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감할 때 당기 순이익을 구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뭐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 하나로 그냥 이름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모든 오른쪽에 있는 수익들을 왼쪽으로 보내서 없애버리고 모든 계정 수익들을 없애버리고 수익 계정들을 없애버리고 대신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이름을 바꿔 치겠다. 맞다. 가. 그죠? 모든 비용 과목들 여러 가지 있죠. 판매 관리비 중에서 뭐 복리후생비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만 마감할 땐 필요 없다. 모든
왼쪽에 있는 비용 계정 과목들을 전부 오른쪽으로 보내서 없애버리면서 이름을 뭘로? 손익 계정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바꿔치기했다라는 분계. 나 분계에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손익이 100만 있었고 왼쪽에 70만 원 딱 있고 딱 두 개만 찍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이 큽니까? 오른쪽이 큽니까? 지금 오른쪽이 크다는 거죠. 오른쪽이 얼마만큼? 30만 원 컸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30만 원 큰 게 단기 순이익이 되고 그게 결국은 오른쪽에 다 자본의 증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올리는 과정을 분계로 굳이 나타낸다. 어떻게? 오른쪽이 더 컸던 손익을 이름을 뭘로? 자본금이란 걸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컸던 30만 원을 왼쪽으로 보내면서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맞다. 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 그게 뭐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보내는 과정을 굳이 분계로 표현하니까 요거였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손실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만일에 우리가 이거는 수익이 있는 과정이죠. 수익이 있는 거. 만일 순손실이라 하면 뭐 수익이 예를 들어 70만 원, 비용이 100만 원, 비용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럼 뭐 왼쪽에 손익 계정이 30만 원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왼쪽에 있는 손익 계정을 없애면서 자본금을 대체한다. 즉 기초의 자본금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만일에 우리는 얘를 순이익이 나는 과정을 봤지만 순손익이 난다면 반대의 결산분계가 있다. 맞다. 그럼 가, 나, 다라 모두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1년의 결산 과정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했고요. 자, 답은 4번. 문제 10번. 모두 다음의 장부가 모두 필요한 거래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분계장, 현금 출납장, 총계정 원장, 상품 재고장, 당좌예금 출납장. 자,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장부가 여러 개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장부, 보조 장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장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의 판료소의 결합관계와 장부가 뭔지 대충 이름만 보고도 언제든지 추측할 수 있다. 자, 키는 사실은 장부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키는 거래 판료소 파악하는 거 그게 사실 키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 판료소 여러 가지 거래 중에서 뭐 보니까 뭐 당좌 자산에 관한 회계 처리가 전부 다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자, 우리가 장부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주요 장부가 뭐였습니까?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입니다. 차변 대변을 기록하는 순간 분계장이 작성되고 분계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정 과목별로 집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계를 하는 자체가 총계정 원장이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은 어쨌든 주요 장부이기 때문에 작성이 바로 된다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 분계 아래 제시된 분계들 중에서 현금 출납장이 된다는 말은 뭐 현금이란 계정 과목들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상품 재고장은 뭐 상품이 얼마가 있었고 얼마가 들어갔고 나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상품 계정 과목이 있는지, 그리고 당좌예금 출납장은 뭡니까? 당좌예금이 얼마나 늘고 줄었고 하는 거 집계한 게 출납장 아니겠습니까? 즉 뭐 밑에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 써 있는지, 즉 아래에 제시된 분계들 중에서 현금, 상품,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이 되었는지 묻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장부를 묻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자, 밑에 제시된 분계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항상 해왔던 분계라는 겁니다. 그죠? 분계만 해보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상품을 3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했다. 자, 당좌 수표 발행하면 어떻게? 당좌예금을 감소시키고 상품을 차변으로 증가시킨다. 즉 상품 당좌예금은 오케이인데 현금이 안 쓰였네. 그럼 1번은 아니겠다. 2번 상품을 3만 원 매입하고 인수인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인수인비 물건 살 때 내는 인수인비는 취득 부대 부행이니까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어쨌든 상품 3만 원과 인수인비 4만 원, 4만 원이라는 상품을 차변에 보내고 대변에 대신 현금을 보냈다. 근데 현금과 상품으로 쓰였지만 당좌예금이 안 쓰였다. 3번 상품 3만 원을 매입하고 인수인비 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차변에 상품 4만 원 인식하는 건 맞다. 근데 대변에 당좌 예금이란 걸로 대변에 인식한다. 근데 현금이 안 쓰였다는 거죠. 3번도. 자, 4번 봅시다. 상품 3만 원을 매입하고 봅시다. 잠깐만. 차변에
상품 3만 원 매입하고 대금 중 만 원은 당자 수표 발행하고 잔액은 현금 지급했다. 그럼 뭐 상품 3만 원을 대변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당자 예금을 감소시킨 것도 있다는 겁니다. 대금 중 만 원은 당자 예금을 감소시키고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니까 세 가지 계정 과목이 모두 수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답은 4번 확인했고요. 문제 11번.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리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작성 원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자, 봅시다.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나요? 맞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동자산은 당자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4개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2번, 자산은 현금화하는 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이게 뭡니까?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즉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현금화하는 데 가장 빠르다. 즉 이게 무슨 말? 바꾸어 말하면 유동성이 높은 항목들,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유동자산을 배치한다. 배치 순서가 유동성 높은 것부터 배치한다. 맞다는 겁니다. 2번. 3번. 부채는 상환기간이 늦은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이게 틀렸네요. 뭐 부채는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것 먼저 배열하듯이 부채 역시 만기가 짧은 거 먼저 배열하자는 겁니다. 즉 뭐 부채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다면 그 중에서 뭐 유동부채를 먼저 위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배치시키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은 거꾸로 됐네요. 자, 4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통합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 단기 투자 자산 뭐 이런 것도 우리 교재에서 정리했었죠. 단기 투자 자산. 자, 우리가 회사에서는 단기 투자 자산 이런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정과목 안 쓴다.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이란 걸로 자산을 적어가지고 관리하지만 재무제표 공시할 때는, 재무상태표 공시할 때는 그 세 가지 항목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 회사에서 그 항목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 세 개를 묶어가지고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공시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였고요. 어쨌든 4번 맞는 원칙이다. 맞죠? 그러면 답은 3번이었습니다. 12번. 다음 기말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단골 메뉴죠. 우리 기말 수정 분계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였습니까? 수익, 비용의 발생 및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이라는 용어 매우 생소했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다. 자,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우리 첫 번째 결산 항목 중에서. 이연이란 건 뭐 내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돈을 미리 주거나 받았다. 미리 먼저 그래서 뭐 선자 붙은 거는 전부 이연이다라고 외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뭐 임대료의 선수분을 계산했다.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돈을 받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인데 그 12개월분을 올해 7월 1일에 미리 받았다고요. 미리 받았다. 내년에 대한 수익을 미리 받았으니까 12월 31일에는 올해 12개월치에 대해서 12만 원 받았다. 그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 12만 원 미리 받았다. 그 중에서 6만 원만 올해 수익이고 나머지 6만 원은 내년의 수익이니까 수익을 차감시키자, 이런 분계가 수익의 이연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사용된 계정 과목, 자, 분계가 뭘로 될까요? 너희가 7월 1일 날 수익을 너무 많이 계산했다고. 수익은 어딥니까? 차변 대변 중에서 대변,
대변에 인식한 수익이 너무 많으니까 수익을 조금 빼자고요. 임대료인가요? 저기는 임대료라는 수익을 조금 빼자고. 너무 많이 기록했으니까. 대신 내년 거를 올해 미리 받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라는 겁니다. 즉 뭐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과 뭘 쓰자. 이게 수익의 이연. 자, 비용의 이연은 차변에 인식한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뭐 보험료라는 비용을 차변에 너무 많이 인식했다. 그러면 뭐 보험료라는 비용을 좀 상환시키면서 대신 내년 걸 미리 줬으니까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거 쓰는 게 비용의 이연이었다. 발생은 뭐 이미 발생했는데 아직 안 받았거나 아직 덜 줬다는 거죠. 뭐 미리가 아니고 뭐 아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발생은. 자, 그럼 뭐 수익 우리가 임대를 했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치를 했는데 올해 돈 받는 게 아니고 내년 6월 말에 계약 끝날 때 돈을 받기로 했대요. 그럼 뭐 6개월이 이미 경과했으니까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수익을 인식하자는 거죠. 자, 아직 돈을 안 받았지만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을 미리 인식하자. 대신 내년에 받을 거다. 자산이죠.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은 아직 돈은 안 줬지만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봤을 때도 자, 자동차 보험료를 보통 미리 내지만 내년에 계약 끝날 때 낸다고 예를 들어 가정했다. 주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아직 돈을 안 줬지만 보험료라는 비용을 미리 인식하자. 대신 미지급 아직 돈 안 준 비용이 하나 있다. 부채이죠. 부채. 미지급 비용. 이게 비용의 발생이다. 그 중에서 수익의 이연은 임대료 선수분 계상 1번이 되겠다. 그죠? 1번. 이자 미수분 계상은 뭘까요? 이 중에서 이자의 미수분. 이자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덜 받았다. 2번이 이자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덜 받았다. 수익의 발생 되겠네요. 수익의 발생. 보험료의 선급분 계상. 비용은 비용인데 미리 냈다고. 그럼 뭐 비용의 이연 되겠다. 비용의 이연. 임차료의 미지급분. 비용의 발생. 임차료. 줘야 될 임차료가 있는데 아직 돈을 안 줬다고요. 그러면 미리 돈을 안 줬지만 미지급 비용을 인식한다. 비용의 발생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시험의 출제가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자, 이연이라는 용어를 묻고 싶은가 봐요. 교수님들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번에는 수익의 이연이 출제되었다. 임대료의 선수분 계상.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어디 우리 회계 처리 중에서 당좌 자산에서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자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1번 유동자산 중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맞는 설명 같네요. 당좌 자산의 정의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2번 현금 계정에서 처리되는 것에는 보험증권, 주식, 상품권도 포함된다. 우리가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죠? 자, 봅시다. 현금 계정은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면 보험증권, 자, 금융상품이죠. 단기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점에 만기가 90일 이하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없이 보험증권만 됐다. 사실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 주식, 우리가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럼 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걸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상품권 나중에 돼야 되는 돈을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거죠. 그럼 뭐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2번은 틀렸다는 거죠. 현금이 아니다는 겁니다. 2번이 확실히 틀렸다. 3번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은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에 개별 표시한다. 자, 재무제표 작성 원리 원칙적 원론적 내용이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뭐 특별히 틀린 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4번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 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런 이유에서 단기 투자 자산을 별도로 표시하나 보네요. 자, 틀린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4번. 다음 설명에서 가, 나, 다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뭔가요? 가. 어디? 우리가 상품의 회계 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거 있다. 상품의 취득에 관한 회계 처리에서 등장한 게 뭐였습니까?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이 개념과 단어들이 용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용어 구분하는 게 종종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출제됐네요.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매입 시점에 판매자가 값을 깎아주는 거죠. 대량 구매로 값을 깎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매입 애누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 매입한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반환하는 거. 자, 불량이 있어가지고 반품하는 거. 그걸 뭐라고요?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매입 환출. 자, 다 구입 대금을 계약보다 미리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자 명분으로 조금 깎아준다는 거죠. 저쪽에서. 그럼 뭐 그런 거를 매입 할인이라는 용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자, 공통적으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만 원짜리 샀다는 겁니다. 즉 뭐 상품 차변,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생겼으면 100만 원을 다 줍니까? 아니죠. 5만 원, 10만 원 깎아준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뭐 외상 매입금이 5만 원, 10만 원씩 줄어드니까 상대 계정 과목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즉 뭐 상품의 취득 원가의 반대쪽이 있다는 거죠. 즉 뭐 상품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시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상품을 샀다 하더라도 애누리가 5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뭐 100만 원짜리 상품이 아니고 그게 뭐 95만 원짜리 상품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봤고요. 답은 1번이었다는 겁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자, 재고자산 회계처리에서 상품 매출원가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봅시다.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초재고가 얼마였습니까? 7만 원. 단기 매입이 12만 원. 기말 재고 X를 빼면은 매출 원가가 구해지는데 매출 원가 매출 총액이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액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15만 원. 매출 원가를 빼니까 얼마가 나왔다고요? 매출 총이익이 8만 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8만 원 나옵니까? 매출 원가가 7만 원이라는 뜻이네요. 자, 즉 이 결론이 7만 원 나와야 된다. 7만 원. 자, 그러면 기초재고에서 12만 원 더해서 얼마를 빼야지 7만 원 나오나요? 당연히 12만 원 돼야 되겠네요. 기말 재고는 12만 원 되겠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42회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전형적인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